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뭐랄까 단순한 뉴스 리뷰가 아니고요. 블록체인하고 금융의 진짜 흐름을 제대로 짚어보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준비되어 있죠. 맞아요. 최근에 약간 수면 아래에서 엄청 돌고 있는 소문이 하나 있거든요. 폴리곤이 글로벌 거대 은행들이랑 조용히 뭔가 엄청난 걸 하고 있다더라? 이런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네, 사실 업계에서는 꽤 예전부터 예의주시하던 움직임이긴 합니다. 그니까요. 보통 대중이나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런 기사 제목 딱 보면 그래서 지금 폴리곤 코인 사야겠나? 가격 오르나? 이런 생각부터 딱 꽂히잖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가격에 가장 민감하니까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그 표면적인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이 복잡한 현상의 이면을 아주 완벽하게 파헤쳐 볼 건데요. 지금 이게 수십조 원이 오가는 전통 금융의 그 낡은 배관 자체가 통째로 교체되는 거대한 역사적 현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이 현상 뒤에 숨겨진 구조를 강의하듯이 하지만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단순히 코인 가십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글로벌 금융 인프라 혁신 단서를 찾는 시간이니까요. 그럼 바로 팩트체크부터 들어가 보죠. 도대체 폴리곤 랩스랑 국제은행들 사이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2월 중순, 그러니까 17일 전후로 아주 핵심적인 팩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폴리곤 랩스가 국제은행들과 협력해서 GK EBM 기반 정산 시스템 파일럿을 확장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이었죠. GK EBM 기반 정산 시스템 파일럿이요? 네, 이게 그 스카우트 바이 유토리 쪽 큐레이션에서도 포착됐던 그 내용이죠. 거기서도 국제은행과 GK EBM 정산 파일럿이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포착이 됐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코인이 뛴다 안 뛴다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기존 보수적인 금융권의 그 정산 인프라 실험 방향이 완전히 L2 레이어 2로 이동 중이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정산 인프라가 L2로 간다. 근데 여기서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통 블록체인 하면 막 TPS 속도가 기존 카드사보다 너무 느리다. 이게 항상 문제였잖아요. 은행들이 굳이 L2를 보는 게 결제를 더 빠르게 하려는 건가요? 그게 진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해인데요. 은행 입장에서 이미 결제 자체는 아주 충분히 빠릅니다. 이미 빠르다고요? 우리가 카드 긁으면 1초 만에 승인 나는 것처럼요?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폴리곤 랩스 CEO인 마크 보아롱이 최근에 아주 뼈 때리는 발언을 했어요. 문제는 페이먼트 스피드, 즉 결제 속도가 아니라 세틀먼트, 최종 확정이다. 이렇게요. 결제랑 정산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군요.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메시지나 지시를 빨리 보내는 건 지금도 잘해요. 결제는 그냥 이메일로 송장 주고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실제 소유권과 잔액이 넘어와서 내 장부에 영구적으로 확정되는 그 이벤트 자체의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1초 만에 돈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은행 뒷단에서는 그 현금이 진짜로 넘어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늦어질 때 은행 같은 기관들이 겪는 치명적인 페인 포인트가 4가지나 있습니다. 4가지나요? 어떤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유동성 드래그입니다. 돈이 아직 이동 중이라서 중간에 붕 떠버리는 거죠. 쓸 수 없이 묶여있는 시간입니다. 주말 끼거나 하면 막 며칠씩 허공에 수백억이 묶여서 이자도 못 받는 그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조정 지연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에 맞추는 그거요. 네, 글로벌 기관들은 시장 상황 보고 실시간으로 비중을 맞춰야 하는데 정산이 이틀씩 걸려버리면 제때 자산을 팔고 살 수가 없는 엄청난 리스크가 생기죠. 타이밍 놓치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 비용의 폭증입니다. 정산 대기하는 며칠 동안 상대방 은행이 파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요? 그렇죠. 그걸 방어하려고 막대한 자본금을 보증금처럼 쌓아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백오피스 대사, 전문 용어로 리컨실리에이션 문제입니다. 장부 맞추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양쪽 은행 직원들이 수동으로 일일이 엑셀랑부 띄워놓고 숫자가 맞는지 대조해야 하는 그 막대한 행정적 부담이죠. 이걸 L2 온체인으로 올리면 하나로 통합된 장부에서 실시간으로 이 4가지 문제가 싹 해결되는 겁니다. 와, 진짜
유동성 묶이고 자본 낭비하고 직원들 밤새워 장부 맞추고 이런 비효율을 L2가 다 박살낼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전문가님, 수많은 L2 기술들이 있잖아요. 옵티미스틱 롤업도 있고 뭐 프라이빗 체인도 예전부터 많았고요. 근데 왜 하필 GK EVM이 기관들 파일럿에 선택된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일단 ZK EVM 개념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면요. 이더리움 개발 생태계인 EVM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영지식 증명 GK 프로프로 비용과 처리를 압축하는 L2 기술이거든요. 영지식 증명이랑 이더리움 가상 머신의 결합이네요. 네, 이게 은행 프로젝트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이유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환성입니다. 호환성이라면 기존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쓰던 걸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은행한테는 사실 개발 속도보다 감사나 통제, 리스크 체크리스트가 무조건 1순위거든요. EVM 생태계가 보안 감사 툴링이나 검증된 선택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 배우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확장성, 그러니까 최고 TPS 속도보다는 예측 가능한 운영 가능성 때문입니다. 속도보다 운영 가능성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관들한테는 초당 몇만 건을 처리하냐보다 처리 비용이 안정적인지, 장애가 났을 때 대응이 가능한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GK EVM 구조가 이런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아주 유리하거든요. 확실히 기관은 보수적이니까 튀는 것보다 안정적인 걸 좋아하겠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세 번째가 바로 현금 레일과의 자연스러운 결합입니다. 정산을 온체인으로 가져오려면 반드시 현실의 현금 다리가 필수적이거든요. 기찻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위를 달리는 기차가 있어야 하니까요. 네, 폴리곤은 예전부터 은행이나 결제 서비스 제공자 오프램프 통합 같은 걸 엄청 강조해 왔어요. 토큰화 예금 같은 기관형 머니를 올려놓기 최적화되어 있죠. 잠깐만요. 이거 오늘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주제랑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구조를 우리 방송 관점으로 번역해드리면요. L2, 즉 GK EVM은 튼튼하게 깔린 철도 레일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 레일 위에서 실제로 정산되는 현금, 그러니까 캐시레그 후보가 되는 완벽한 상호 보완적 구조인 겁니다. L2라는 최첨단 철도 위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현금 다발이 달린다. 비유가 너무 찰떡이네요.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뉴스 표면만 보면 그럼 당장 내일부터 은행들이 우리가 코인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그 폴리건, 퍼블릭 메인넷을 쓴다는 건가요? 그 부분이 대중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자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퍼블릭 메인넷을 쓰는 게 아닌가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데요. 팩트를 하나 상기해보죠. 폴리곤 측이 과거에 폴리곤 GK EVM 메인넷 베타 버전을 2026년에 디프리케이트, 즉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공지했었습니다. 퍼블릭 메인넷 베타를 중단한다고요? 그러면 은행들은 도대체 뭘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뉴스를 보고 은행이 공개된 퍼블릭 메인넷으로 간다고 단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메인넷과 기술 스택의 차이를 아셔야 해요. 기술 스택이요? 소프트웨어 뼈대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은행이 쓸 방식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개 체인이 아닙니다. 폴리곤의 GK EVM 기술 스택, 즉 설계도만 가져다가 자신들만의 기업용, 기관용 권한형 롤업을 만들어서 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비법 레시피만 사와서 자기들만의 프라이빗 주방에서 요리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거대 기관은 항상 신원이 확인된 권한형 접근, 샌드박스 내부의 소규모 파일럿부터 돌다리 두드리듯 시작하는 아주 보수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누구나 익명으로 들어오는 퍼블릭 체인에 수십조 원에 그냥 올리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해가 팍 되네요. 겉으로 보이는 뉴스랑 실제 내막은 완전히 다른 거였군요. 그럼 앞으로 청취자분들이 이런 비슷한 이슈를 계속 추적할 때 이게 그냥 언론 플레이용 쇼인지 진짜 실사용 혁신인지 판별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향후 뉴스를 보실 때 반드시 머릿속에 띄워두셔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제가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5가지 체크리스트 당장 메모해야겠네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정산 자산이 무엇인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기차 레일 위를 달리는 현금이 뭔지 보는 거군요.
네, 우리가 아는 USDC 같은 퍼블릭 스테이블 코인을 과감하게 쓰는지 아니면 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아주 폐쇄적인 토크나 예금이나 MMF 같은 걸 쓰는지를 봐야 합니다. 전파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어떤 피를 수혈하는지 봐야 한다는 거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참여 은행의 유형입니다. 그냥 글로벌 은행이라고 뭉뚱그려 나오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요? 맞아요. 일반 개인 상대하는 상업은행인지, 굵직한 자금 넘기는 결제은행인지, 아니면 커스터디나 프라임 브로커인지 그 체급과 역할을 따져봐야 진짜 파급력을 할 수 있죠. 아, 참여하는 선수의 체급을 봐라. 그럼 세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레일 얘기겠네요. 네, 세 번째는 레일의 형태는 무엇인가입니다. 누구나 쓰는 퍼블릭 레일인지 허락받아야 하는 권한형 레일인지. 맞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등 접균 통제가 있는 권한형으로 시작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퍼블릭이랑 상호 운용성이 열릴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죠.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뭔가요? 네 번째는 어떤 구간을 온체인으로 옮겼나입니다. 구간이라면 단순한 장부 대사인지 실제 자금 이동인지 그런 건가요? 네, 소극적으로 은행 내부 장부만 맞추는 건지, 국가 간 진짜 자금 이동인지, 나아가서 주식 결제 대금이 동시 이행되는 DVP 수준의 고난도 로직까지 온체인으로 올렸는지를 봐야 혁신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단순 엑셀 복사 수준인지 스마트 컨트랙트의 풀파워를 쓰는지 봐야겠네요. 대망의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은 기관이 제일 민감해하는 부분입니다.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레이어의 위치가 어디인가? 아,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그런 규제들이요. 이게 위치가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하죠. 예전처럼 블록체인 박, 오프체인에 서버 두고 감시할 건지 아니면 규제 규칙 자체를 온체인 자산, 스마트 컨트랙트에 아예 내장시켜 버렸는지를 봐야 합니다. 코드가 곧 규제가 되면 속도가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와, 자산은행 레일 구간, 규제, 이 다섯 가지 렌즈를 끼고 보면 어떤 화려한 뉴스 앞에서도 진짜 옥석을 가려낼 수 있겠네요. 네, 이 기준들만 기억하시면 절대 겉핥기식 기사에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의 광고 시간입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얼마나 많이 탕감받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조정되느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개인 회생, 파산 전문 신태원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탕감률을 강조하기보다 과도한 이자 부담을 정리하고 현재 소득 안에서 감당 가능한 변제금으로 설계하는 데 집중합니다. 탕감률이 높지 않더라도 이자 부담을 낮추고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통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채무 문제는 사람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의 빚이라도 소득, 가족 상황, 지출 구조에 따라 해결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태원 법무사 사무소는 현재 조건을 기준으로 가능성과 방향을 안내하고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채무 문제는 혼자 오래 고민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의 안내를 통해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늘 머릿속에 꽉 차는 밀도 높은 강의였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무거운 주제를 청취자분들이 잊지 않게 전체적으로 한번 싹 요약해 주시죠. 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파일럿은 어느 은행이 무슨 코인을 채택했다 이런 단발성 가심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전통 금융권의 심장인 정산 시스템 자체가 L2GK EVM 레이어로 업그레이드 되려는 아주 거대한 흐름의 신호입니다. 낡은 배관을 최첨단 파이프로 교체하는 작업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암호화폐로 보면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정산용 현금으로 바라봐야 비로소 은행들이 왜 수백억을 들여서 레일에 바꾸려는지 전체 구조가 명확히 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정산용 현금이다. 완벽한 한 줄 요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도발적인 질문 좋죠. 만약 은행들의 이런 권한형 L2 레일과 스테이블 코인이 완전히 결합돼서 1초 만에 끝나는 완벽한 글로벌 정산망이 구축된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기존 은행들이 쏠쏠하게 누리던 국경 간 결제 수수료랑 정산 지연 때문에 생기던 막대한 독점적 이익은 미래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자디 파괴적 혁신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면 결국 은행 본인들의 밥그릇이 날아가는 모순이 생기네요. 그들이 과연 독점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혁신의 끝을 볼 것인가? 진짜 오늘 밤잠 설치게 하는 엄청난 화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질문 스스로 꼭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네, 제가 짚어드린 5가지 체크리스트도 꼭 기억하시고요. 맞습니다. 추후에 새로운 후속 정보가 나오면 그 체크리스트 딱 들이대고
이게 진짜 금융을 바꿀 실사용 파일럿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냉철하게 판별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